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형성을 꾀하는 시간, 숙지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수투 시험 문제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풀어가면서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번부터 시작합니다. A, B, C 크기 순서가 딱 나와 있을 때 주어진 식, 와, 식이 엄청 깁니다. 맨 마지막 거를 딱 보니까 주어진 식은 3차식이군요. 3차 다항식이 딱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실근이 존재하는 곳을 구간을 골라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 우리가 공부하면 눈치를 채야죠. 이런 문제는 어디서 나온 거다? 사이값 정리에서 나온 거죠. 자, 눈치채셨습니까? 제곱차가 양수인 3차가 되겠습니다. 그럼 3차 함수 모양을 대략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주어진 식들을 그 다음에 주어진 A, B, C의 좌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fx라고 딱 했으면 이제부터 서서히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f의 계산 들어갑니다. 자, A 있는 부분 A 있는 부분 모두 다 0입니다. 자, 그럼 이곳에서 A-B, A-C 결과 양이죠. 됐습니까? 하하. 그 다음 B 대입 들어갑니다. 그럼 이번엔 B 들어간 거 모두 다 0입니다. 자,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B-C, B-A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물론 음수 양수에서 음수가 되겠죠. 자, 눈치챘습니까?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C-A, C-B 이렇게 나왔겠죠. 양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대입했을 때 크기 순서로 A 대입했을 때 양수, B 대입했을 때 음수, C 대입했을 때 양수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근 3차식이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이 3점 존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 사이에 A와 B 사이에 B와 C 사이에 근이 존재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문제는요. 사이값 정리라는 힌트. 범위 좀 주어진 상태에서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 이런 표현들이 아주 중요하죠. 됐습니까? 자, 주어진 식 했을 때 그래서 대입해서 부호만 판별을 잘 하면 되죠. 부호 판별. 부호가 바뀌는 그곳에서 뭐가 있다. 근이 존재한다.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요 부분이 좀 특징인데 부호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판단하느냐? 3차 함수가 대략적인 이런 모양 형태로 일반적으로는 3개 같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무한대로 갑니다. 이런 개념이 조금은 필요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이값 정리는 이 문제가 사이값 정리에서 나왔습니다 라는 눈치채기가 제일 중요하죠. 자, 그 부분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학습돼서 빨리 판단하는 그런 실력을 좀 갖춰야 되겠습니다. 자, 11번 설명 마칩니다. 12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fx 주어져 있고 gx 주어져 있고 두 함수를 근데 이번엔 곱하기 하고 그 곱하기 한 함수가 실수 전체 입합해서 연속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런 얘기네요. 그때 생기는 a 값들이 곱을 구해달라 되어 있습니다. 하하, 곱하기 돼 있다고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아닙니다. 연속을 물어보게 되면 연속은 항상 함수값 그 다음 우극한 좌극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 거죠. 물론 우극한 좌극한에서 이제 극한값이 있느냐. 근데 그 결과가 또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결과가 같아지면 결국 뭐다? 연속이다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gx라는 것은 이건 직선이네요. 이거는 무조건 연속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fx에 관심이 많군요. 근데 fx가 x는 a를 중심으로 함수식이 다르니까 우리는 x는 a를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자, 이 과정이 우리가 이제 연속성을 풀어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근데요, fx는요, 잘 보니까 a보다 작거나 같다 할 때 이제 함수가 이쪽 위로 돼 있으니까 함수값하고 우극한이 같아지겠죠. 자, 그렇다면 일이 좀 줄었습니다. 우극한 좌극한만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극한 조사 들어갑니다. a를 집어넣으니까 a 플러스 3이요. 자, gx 곱하기 되어 있다 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9-a요. 됐습니까? 우극한 끝났습니다. 좌극한요. a제곱 마이너스 a요. 9-a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같습니다. 좌극한.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연속이 될 수 있는 식을 좀 세우는 거죠. 자, 이제 풀이만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항시키면서 a-9가 공통이 되겠고요. a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a의 마이너스 3 해서 자, 정리됐습니다. 는 제로 해서 풀어가면 되겠군요. 아이고 하고 나오네요. a는 9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냥 곱이죠. 뭐 이쪽 곱해서 그냥 마이너스 3 처리하겠습니다. 또 곱하기 해서 마이너스 27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로따로 인수분해하지 않고 자, 곱을 구해냈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 문제 풀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풀어야 되는지 결정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어렵지가 않군요. 자, 제일 먼저 곱하기 돼 있다고 해서 쫄지 말자. 곱하기 돼 있다고 해서 쫄지 말자. 뭐다? 우리는 그냥 연속성 조사하니까 함수값, 우극한, 좌극한을 열심히 조사하는 거다. 이 개념만 명확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특히 직선은 연속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니까 x는 a 조사. 자, 이 과정까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우극한 값, 좌극한 값 결과 서로 어떻다 같다. 이게 수식의 전부입니다. 됐습니까? 자, 중간 과정에서 두 함수 곱하기 돼 있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말고 차분하게 이론을 적용하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해 잘 되셨죠? 12번 연속성 계통 시험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는 거니까 난이도 정도는 좀 차이 있겠지만 학습 잘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설명 이해 잘 됐길 바라면서 12번 마칩니다. 이번엔 14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하면서 박스 주어졌는데 f 프라임 제로 제공되어 있고 f 프라임 x 구하라 관계식 주어져 있고 저는 눈치챘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 파트에서 즉 도함수 정의 배우고 나면 늘상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시험 문제 유형입니다. 일부 학교는 서술형에도 잘 나오는 거라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 뭘 해야 되죠? x, y에 0 대입해서 자, F0, F0, F0 쫙 다 D0 그래서 F0은 0이다. 이 정도 계산 미리 해놔야 되죠. 그 다음 F 프라임 제로 제공되어 있으니까 구해보면 되죠. F 프라임 제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0 플러스 H 0을 써야 됩니까? 빼기 F0 이게 다 필요 없는데 F0 0이었죠. 이 수익이 필요 없죠. 이건 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이것만 남습니다. 이 결과가 얼마라고요? 자, 2라고 문제 주어져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도함수 정의 들어가겠습니다. 으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정의는 좀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이 이제 써야 되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화려하겠죠. 쫙 길게 썼습니다. 자, 이 부분이 주어진 식 형태를 쫙 이용해서 써야 되죠. 그래서 fx fh 더하기 x제곱 h 빼기 2xh xh 제곱 와 아직도 fx 자, 뒤에까지 썼습니다. 자, 이건 지워질 거고요. 오, 깁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이제 요 부분을 좀 잘 쓰겠습니다. fh 됐고요. 자, 그 다음 부분은요. 그냥 일단 먼저 쓰겠습니다. x제곱 h 빼기 2xh 더하기 xh 제곱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 부분은 도함수 정이니까 2였고요. 자, 여기는 h가 약분되면서 x제곱이 남겠고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2x 남고 자, 여기는 약분되고도 이제 xh 이렇게 남아요. 근데 이제 리미트 h가 0으로 가니까 사라져서 필요 없죠. 쭉 끝났습니다. 그러면 f 프라임 x 뭐 그대로 써도 되는데 좀 이쁘게 써달라면 이렇게 쓰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거는요 가끔 가다가 fx를 구하라고도 나와요. 부정적분 가게 되면 그럼 적분해주면 되죠. 됐습니까? 적분상수 C f0이 0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적분상수 C도 또 처리가 됩니다. 해서 이렇게 나중에 또 발전하는 문제도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서술형 답지 쓰는 형태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풀이를 진행한 거고요. 혹시 조금 더 빠른 풀이를 원한다 그러시면요 주어진 식 있죠. 주어진 식에서 y에 대하여 미분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f 프라임 x 플러스 y 되고요 fx가 지워져요. y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f 프라임 y 이렇게 처리되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x 제곱이 되고 y 미분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2x 되고 그 다음은 미분하면요
EXY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 다음 Y에다가 0을 대입을 하게 되면 F'X는 F'0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자, 이렇게. 물론 이제 요 값은 문제 주어진 값 2를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니까 딱 두 줄이면 풀이가 끝날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자, 요런 것은 이제 뭐 Y 문자에 대해서 미분 이렇게 해서 이제 편미분이라는 건데, 자, 이거는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요거는 교과과정 외라서 서술형에 쓰면 아주 큰일 납니다. 객관식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간단하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함수는 주어져 있는데 문제를 보니까 함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와우,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꼭지점의 x좌표는 1이고 1을 집어넣게 되면 1 마이너스 플러스 2, 뭐 최소값 1 나오죠. 그래서 답은 최소값 1을 답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잘 이해됐습니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함수 이렇게 됐을 때 도함수 정의 패턴에 이용해서 지금 서술형에서 잘 나오는 거니까 요 정의 형태 잘 기억하고 요 부분에다가 이 식 모양을 이용해서 대입해서 식을 쫙 써가는,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시험 문제 유형입니다.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슬기롭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서술형 나왔을 때 배점도 높으니까 연습 많이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번 마무리하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시작하겠습니다. 점 A,2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이 오직 한 개가 되도록 하라. 접선 관련 문제, 또 그래프 밖에서 접선 긋는 거, 출제 빈도가 또 높으면서 시간 또 많이 잡아먹는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함수가 있는데 그래프에서 접선을 이렇게 뭐 그을 수 있는데, 와, 어쨌든 여기 점이 A,2라면 우리는 이미 점에서 접선이 이 여기를 지납니다. 이렇게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자, 풀이 시작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y 마이너스 ft는 f'(t) x 마이너스 t 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a, 2 이렇게 대입을 하는, 자, 기본적인 패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나중에 익숙해지면요, 어떤 식을 세워주냐면 이렇게 평균값 정리 형태로 t 마이너스 a 분의 ft-2는 이꼴 f'(t) 이런 형태의 식을 쓰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아까 이것도 썼던 식에다가 a,2를 대입한 식을 이제 곧바로 얻을 수가 있어요. 대입하면 맞습니까?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곱하기 한 식 그대로 되나요? 그러니까 자, 오른쪽처럼 식을 세워가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다는 사실 또 설명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뭐 결과는 똑같은 모양이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에서 빼기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이 되겠고요. 자, 미분을 하게 되면요, 3t 제곱 마이너스 6t 처리가 됐고요. 여기가 a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요거를 뭐 전개를 뭐 전개식을 좀 써야 되나요? 뭐 전개식 씁시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주는데 전체가 t가 공통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x는 t 값은 0 이렇게 하나 근을 이제 끄집어냈다고 생각하면요, 계산이 좀 더 쉽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3t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t를 끄집어내서 3t 마이너스 6에 a 마이너스 t 이렇게 해주면 이제 계산이 좀 더 쉬울 수 있겠죠. 자, 전개해서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플러스 3 처리되어 있고 빼서 2t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플러스 6t 넘어가서 마이너스 3t 이렇게 또 전개했을 때 빼기 3 더하기 t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오호, 마이너스에 플러스 6에 해주면 계산해서 식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근데요, 이 녀석이 주어진 녀석이 0에서 중근을 갖겠다. 아, 그건 안 되겠죠. 그럼 여기 하나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허근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이미 근 하나가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판별식 D 들어갑니다. 자, 9에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4, 2, 8, 6, a 0보다 작다. 자, 3 약분 처리 될 거고요. 됐습니까? 3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16에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자, 됐습니다. 3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에다가 마이너스 10a 처리됩니까? 플러스 3 우쇼. 자, 됐습니까? a 값 3분의 1 3 해서 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풀이는 열심히 해서 진행을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산수 과정이 뭐 길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이쪽 동네의 문제 유형인 건 좀 알고 계신 거죠? 자, 문제를 봤을 때 뭐 그래프 밖의 점에서 그래프의 접선이 같다 이런 문제가 되게 되면 그래프의 임의점에서 접선이 어디를 지난다, 그래프를 지난다, 임의점의 접선이 그래프 요점을 지난다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게 풀이가 전반적으로 길거든요. 그래서 두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T점에서의 미분 계수와 같다라는 평균값 정리 형태로 식을 곧바로 써버리면 여러분들이 식 세워서 대입한 거와 거의 똑같은 모양이 나오니까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할 수도 있다는 사실 또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전체적인 산수, 와우, 이 부분에서 일단은 T가 공통해서 근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근 하나 가져야 된다니까 그 하나 한 근 나온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허근 처리한다라는 것이 이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물론 이 부분에서 이제 뭐 0이 또 근이 돼가지고 3중근 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그 문제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조금 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프 밖의 점에서 그래프에 접선 긋는 문제는 산수 과정이 좀 기는 거니까 연습들 좀 많이 해서 여러분들 또 이런 문제들도 좀 자신감 있게 풀 수 있도록 해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설명은 잘 이해되셨죠? 자, 잘 이해되기 바라면서 15번 마칩니다. 지금 락쌤과 함께 숙지고 수투 문제를 풀고 계십니다. 16번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놀이공원의 두 꽃밭과 그 사이의 직선도로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줬다. 꽃밭의 가장자리는 곡선 이참수의 모양이고 그리고 직선도로는 접하고 있습니다. 기울기 2라는 것도 제공해줬습니다. 자, 도로폭은 어떻게 되느냐? 하하, 이거 그림이 조금 잘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x제곱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뭐 그냥 뭐 그림 없어도 뭐 풀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y는 이꼴 x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울기 주어져 있으니까 미분을 열심히 해서 2x 되겠습니다. x좌표 1입니다. 그러면 좌표가 1,1 나왔죠? 됐고요. 그 다음 함수는 또 뭡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입니다. 미분을 좀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 결과가 2라고 처리했습니다. 와우. x 마이너스 2는 이꼴 마이너스 1. x 좌표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1 됐습니다. 그럼 별거 아닙니다. 자, 하나는 좌표 1,1 요 가지고 직선 방식도 만들까요? 자, 직선 방식 만들면 y는 2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됐습니까? 그리고 이쪽은 좌표를 찾아내야 되겠네요. 1, 주어진 식에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됐습니다. 자, 이걸 왜 구했죠? 자, 원래 지금 이렇게 좌표가 하나는 1,1 주어져 있고 또 좌표 하나가 지금 1, 마이너스 1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접선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직선도로가 되는데 나중에 이 폭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뭐 굳이 직선 두 개 다 필요 없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했으면 되죠. 자, 그래서 직선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됐습니까? 자,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꼴 제로 1, 마이너스 1부터 거리를 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입니다. 루트 제곱 4 더하기 1 끝났고요.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플러스 1에 2 처리됐습니까? 자, 루트 5분의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5분의 2 루트 유리화해서 답을 쓰면은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실상 미분 관련 문제 중에서 특히 접선 관련 문제 중에서 아주 이참수가 됐으니까 평범한 게 나온 거죠. 쫄지 않으면 되는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y는 이꼴 x제곱 이참수가 줘 있죠. 접하고 기울기 2다. 이제 도로폭 구하라. 뭐 직선 사이의 거리다 이런 얘기니까 자, 미분에서 접선 기울기 2 되는 좌표들 무난하게 찾았고요. 또 역시 무난하게 찾았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접선 방식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가는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이해하셨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라도 그렇게 크게 걸림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거 그래프 뭐 실제 응용 문제로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쫄지 말고 차분하게 문제 적용하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부디 이 정도는 가볍게 풀 수 있는 실력 갖추길 바라면서 16번 마무리하겠습니다. 17번 시작하겠습니다. fx가 0을 중심으로 함수식이 쫙 둘로 나눠져 있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원점에서 곡선의 접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AB라고 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하하, 주어진 함수가 제가 보기엔 딱 뭔가 좀 재미난 특징이 있습니다. 이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x, 와, 이거 꼭지점이 1,0인데 이야, 이차 함수 슉 가는데 점선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대충 그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건요, 꼭지점 좌표가 그럼 또 대칭, 야, 이차 함수 슉 그래서 그리고 대충 그렸습니다. 됐습니까? 모양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지금 이 부분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최고차 계수가 1, 1 대칭 구조 형태의 그래프라는 사실이죠. 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그래프를 먼저 좀 그렸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라면 우리가 지금 접선 관련 임의점에서 접선을 탁 해서 이제 원점 지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 대칭 구조니까 굳이 양쪽을 이렇게 다 찾을 필요가 없죠. 한쪽만 잘하면 되죠. t, ft 여기 좌표 0,0 하나만 잘해도 이 좌표만 구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삼각형 넓이 구해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사실 판단됩니까? 자, 그래서 요 그래프니까 요 아래쪽이죠. 0보다 큰 쪽. 자, 임의점에서의 접선이 여기 지납니다.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떤 풀이 아까 가능했죠? 평균값 정리 형태 t-0 ft 빼기 0 이퀄 f't 이렇게 주면 식이 좀 빨라지죠? 그래서 ft는 이퀄 t f't 이런 풀이가 가능해집니다. 됐습니까? 물론 이 t 값은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요. t 플러스 1의 제곱은요. t 곱하기 2 t 플러스 1 이렇게 가능하다고요. 요거 하나 이렇게 속어도 되겠죠? 0보다 크다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t는 t 플러스 1이니까 t 값은 1. 그래서 좌표 자체가 1,4 아주 쉽게 끝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삼각형 넓이 아주 쉽게 끝날 수 있죠. 자, 2분의 1에 밑변 길이는 2 처리되겠고 높이는 4 처리해서 넓이 4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이 문제 주어진 식이 그래프가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 아까도 좀 설명드렸듯이 쫙 해서 이제 여기가 1 꼭지점 좌표 야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져 가는 거죠. 저 마이너스 1도 2차 함수 이렇게 또 그려져 가는 거죠. 대칭 구조 모양 형태로 되어 있어서 물론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필요한 그래프 그리는데 어쨌든 대칭 구조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제가 좀 캐치한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좌표 필요한 부분만 한쪽만 한 거죠. 그러니까 산수 절반만 해도 풀이가 충분히 가능한 거였기 때문에 시간 절약해 가면서 풀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프 판단한 부분을 보니까 생각보다 쉽게 끝났죠. 자, 여러분도 이 함수니까 좀 자신감을 갖고 그래프를 그리면서 문제에 필요한 요소들을 캐치해서 좀 더 효율적인 산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17번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f1의 값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 모든 다항함수다. 조금 자, 뭔데 모든 다항함수라고 했을까요? 자, 알아봅시다. 리미트 무한대로 간다 0으로 간다. 무한대 쪽을 먼저 살펴야 되죠. 이래서군요. 차수를 모르는군요. 차수를.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이 1일 때부터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가 일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분모가 2차식이 됐으니까 분차도 2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4x 세제곱은 소거해서 없애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차 계수가 5로 풀려야 되니까 없는 부분 2x 제곱을 더 추가로 만들어야 되겠군요. 그리고 ax 플러스 b 해주면 좌측에 있는 식의 역할은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오른쪽에 집어넣으면요. n이 1이라고 했으니까 x분의 4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인데 위에 부분 여기 뭐 약분해가지고 4x 제곱 더하기 2x 열심히 남아봐야 이런 거 다 0이니까 필요가 없고 자, 그렇다면 여기 a 자리 부분이 나중에 약분됐을 때 나오는 값이고 여기는 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죠. 자, 이 결과가 3이니까 a 값이 3이라는 결론이 되죠. 알았습니다. fx는 4x 세제곱 2x 제곱 플러스 3x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곳에서 문제 F1 얼마가 되겠습니까? 4, 6, 9가 되나요? 자, 9 정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요, n이 2일 때도 또 조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분모가 지금 좌측 부분에서 몇 차식이요? 3차식이죠. 와, 3차식인데 3차식. 근데 답이 또 올라야 되는데, 와, 그럼 fx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9x 세제곱이 돼야 되겠네요. 와, 9에서 4를 빼서 5, x 세제곱 되니까. 자, 그 다음 차수 모릅니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놓고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자, 오른쪽으로 가서 2차니까 x 제곱분의 9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x가 0으로 간다. 근데 이 극한 결과가 얼마가 되라? 3이 되라. 그럼 d 낮은 차수는 있으면 안 되고요. a 값이 3. 그럼 fx는 9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이런 형태니까 f1을 구하게 되면 이번에는 얼마가 되나요? 12가 되나요? 12 이렇게 처리해서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오, 아까 거보다 더 큰 결과 나왔네요. 자, 그러면 n이 3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x는 자, 이쪽이 몇 차식인가요? 4차식이네요. 와, 그러니까 5x 4제곱 이렇게 처리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t. 아, 이건 뭐 답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곧바로 여기다가 x 세제곱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 a 값이 3이라는 얘기죠. 자, fx는 그러니까 5x 4제곱 더하기 3x 세제곱 이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f1은 8 정도가 되겠습니다. 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자, F1 12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됐죠? 하하, 모든 다항함수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었군요. 모든 다항함수. 자, n이 고정이 안 돼서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근데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3 이상일 때 형태가 되겠네요. 자, 나누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다. 자, 최고차 맞춰가는 부분, 그 다음 옆에 식을 이용해서 문제의 차수 부분을 맞춰가는 부분, 그 다음 최고차 맞춰가는 부분, 문제의 차수 맞춰가는 부분, 최고차 맞춰가는 부분, 차수 맞춰가는 부분,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모양 형태 이해되셨죠? 자, 극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분의 0꼴이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다면 처리하는데 그리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는 않는, 대신 n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n 부분을 좀 나눠서 일일이 조사한다는 이 관점을 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또 문제를 보고 당황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자신감이 없으면 당황하게 되거든요. 자, 자신감을 가졌다면 당황함이 좀 줄어들겠고, 그렇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분의 0꼴이니까 풀이하는데 크게 무리 없는 그런 형태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자신감 갖고 잘 하길 바라면서 18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랑랑락 즐겁게 풀고 계신 거죠? 자, 19번 시작하겠습니다. F'3은 2. 와우, 무한대로 갈 때 값. 와우, 미분계수 정의 이런 형태가 되어 있을 때 이런 다항함수를 구해서 F'1을 구해달라,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는 나부터 보겠습니다. 무한대로 가는 부분을 해야 차수가 해결되니까요. fx 차수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분모가 2차입니다. 3분의 2 x 세제곱 소거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제곱차 계수 비교하는 형태로 kx 제곱 처리해서 자, 함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도함수 형태니까 일단 미분해 놓은 식을 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2x 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a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까지는 무리 없으시죠? 자, 근데요, 와, 다가 또 아주 재미난 표현입니다. 자, 오른쪽 식은요, 오른쪽 식을 먼저 할까요? 어쨌든 다 해서 보겠습니다. F'T가 좌측에 나온 결과고, 오른쪽은 뭡니까? F'E-T 이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결과가 같다. 해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군요. 해석할 줄 아십니까? 자, 원래 FA-X, FA 플러스 X, FX, FEA-X. 자, 같은 해석이 되는 거죠. X는 A 대칭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와, 요 해석이 X는 1 대칭이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아까 f 프라임, 물론 이제 f 프라임이 이래서 대칭인 거죠. f 프라임 x식을 보게 되니까 꼭지점의 x좌표 형태의 이차함수입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2분의 k 이런 형태가 되죠. 그 결과가 1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아주 가볍게 얻어졌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f 프라임 x가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됐습니다. 자, 근데 가조건에서 뭘 제공해 줬죠? f 프라임 3을 집어넣어라. f 프라임 3 집어넣겠습니다. 5, 18, 3, 4, 12 플러스 a. 이야, 계산했습니다. 이 결과가 2다.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값이 얼마입니까? 자,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점도 처리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f 프라임 x가 이제 완벽하게 완성됐습니다.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됐죠. 이때 f 프라임 1을 구해달라. 됐습니까? 마이너스 6 해서 답을 구해가겠다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색다른 형태의 함수 해석이 좀 들어가 있네요. 와, 다 부분에서 생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이 문제 풀어간 데서 전반적으로 산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1에 대해서 대칭 구조. 아, 여기 부분에 조금 여기 설명 더 드렸어야 되나요? 자, 2-x 마이너스 2-t 이렇게 처리한 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함수정의 형태 곧바로 갔으니까 그건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건 뭐 차수 맞춰가는 것은 뭐 늘상 나오는 표현이니까 fx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대칭 해석을 효율적으로 잘 했다면 그 다음 무난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게 좀 눈에 잘 보이느냐, 조금은 약간 걱정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함수 표현, 잘 나오는 함수 표현들 연습해서 여러분들 좀 실력이 되어 있어야 잘 풀 수 있는 문제 형태였습니다. 자, 설명은 좀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어려운 파트 부분 다시 듣기 해서 확실하게 좀 이해해서 문제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9번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0번이 되겠습니다. 시험지를 보니까 옆에 서술형 문제 형태가 한 문제가 더 제공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그냥 사이값 정리, 아니 로리 정리와 평균값 정리를 증명하는 문제 형태니까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숙지고 문제는 20번이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출발합니다. fx가 범위를 세 조각으로 나눠 있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는 요거 빼고 연속이다. 불연속인가 봅니다. 절대값 한 부분은 또 한 점을 제한 다른 곳에서는 또 미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무슨 뜻인지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축을 좀 잡아볼까요? 마이너스 1도 관심이 가는 좌표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함수값이 3 쫙 같습니다. 대략 3 표시했고요. 1보다 클 때 함수 루트 2, 이차함수를 어쨌든 그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형태로 이차함수 그려져 가는데 이차함수니까 이렇게 그려갈까요? 자, 그럼 2를 대입하면 이 결과가 여기가 마이너스 1 되겠죠? 색칠적 해가지고 슉 함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뭐 우리가 연속이 돼야 되는 거니까 중간에 있는 이제 ax 2차 함수겠네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걸 가지고 중간을 잘 채워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마이너스 1은 불연속이 되니까 여기 좀 잠시 참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이 부분은 연결이 돼야 되죠. 됐습니까? 연결돼야 됩니다. 여기 봉 뚫어서 연결 확실히 돼야 되겠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자, 절대값 이 꺾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미분 꺾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미분 불가능이 나타납니다. 와우, 여기 미분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그렇다면은 한 점 빼고 다른 데서는 다 미분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점은 다 미분 가능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꺾어 올린 이 부분은 이 참수인데 여기 부분이 연결 미분 가능해지려면 뭡니까? 이 참수 이런 모양 형태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호호. 그런데 이제 모양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지금 아까 1 부분에서 연속이 돼야 되니까.
알았습니다. 어쨌든 꺾어서 올라간 모양이 이렇게 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가 3이니까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서 꼭지점을 갖는 이 참수 모양 딱 이런 형태가 되면은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이랑 이제 교묘하게 잘 연결시켜야 되니까 자, 이참 중간에 함수를 쓰죠. 제곱차 모릅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해서 이 참수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도 이제 미분 가능해져야 되죠. 자, 1일 때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a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이곳에 1을 대입하니까 4a 처리가 됐는데 자, 주어진 요 함수 미분하면 2x가 되겠고 여기다 대입하니까 2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a 값이 얼마다? 2분의 1이다. 처리됐습니까? 하하, 그럼 식이점 완성이 됐습니다. 2분의 1에 x 플러스 1에 제곱 마이너스 3 됐습니까? 자, 전개식이 좀 필요한가요? 와우, 요거 오래간만에 이제 이런 전개도 또 다 해야 되네요. 자, 됐습니다. 그럼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처리됐습니다. 자, 그러면 계수가 2분의 1, 1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처리돼서 나왔습니까? 이 a, b, c 세 개의 값을 곱을해달라. 자, 곱을하게 되면 결과는 마이너스 4분의 5 처리가 되겠죠. 자, 계산 끝났습니다. 자, 계산은 중간에 뭐 저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자, 문제의 뜻 파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1에서는 불연속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갈 때 이 그래프는 떨어져 있으니까 불연속 맞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그 점이 미분 가능해야 될 점인데 와, 이게 평행하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꼭지점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꺾어져 올라갔을 때 꼭지점 형태 아주 중요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런 형태 아주 중요한 요식 우리가 중간에 이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분 가능해야 될 점이 또 이것인데 여기를 이제 우리가 실전 문제 풀 때 도함수 정의로 해서는 너무 힘드니까 각각 미분해 가지고 미분 계수를 대입한 형태를 처리했거든요. 지금 이 f 프라임 x 형태 지금 잡혀서 이해되셨죠? 자, 요 부분을 좀 더 약간 효율적으로 처리한 거니까 뭐 정의로 안 했다고 너무 또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자, 실전 문제 풀이할 땐 시간 관계상 이렇게 풀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전체적인 설명 이해되셨습니까? 자, 미분 불가능한 부분은 하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곳 두 군데가 되죠. 이 두 군데가 미분 가능해야 되겠다 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꼭지점인 걸 밝혀내고 그 다음 연결해서 풀어가는 실질적으로는 그래프 모양에 대해서 주어진 정보랑 매치업시켜서 그래프 모양을 좀 상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부디 제 설명이 좀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숙지고 마지막 문제를 마칠까 합니다. 어떻게 좀 제 설명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이었습니다.